자, 이번에는 제인 이모님 차례로군요. 레이먼드 웨스트가 말했다. 그래요, 제인 이모님. 우리는 정말 멋지고 풍미가 넘치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조이스 램프리에리가 재촉하듯이 말했다. 여러분들이 날 놀리고 있는 게로군요. 마플량은 조용하게 말했다. 아마 내가 이런 한적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재미없는 경험도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들이에요. 천만에요. 시골 생활이 평화롭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으리라고 여기지 않아요. 레이먼드 웨스트가 열을 올리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모님한테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들은 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세인트 메리 미드와 비교해볼 때 대도시가 차라리 더 친절하고 평화로운 곳 같아요. 글쎄, 레이먼드. 마플리앙이 말했다. 인간의 본성이란 세상 어디든지 마찬가지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골일지라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인간성을 살펴볼 기회는 있는 거지.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제인 이모님. 조이스가 소리쳤다. 제가 당신을 제인 이모님이라고 불러서 마음 쓰이진 않겠죠? 이렇게 말하곤 이내 덧붙여 말했다. 저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조이스 양. 마플리 양이 말했다. 그녀가 잠깐 동안 어딘지 놀리는 듯한 시선으로 조이스를 바라보자 이내 조이스 양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레이먼드 웨스트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약간 당황한 듯이 목청을 가다듬었다. 마플리 양은 그들 둘을 번갈아 바라보더니만 다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뜨개질 감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물론 내가 평온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난 지금껏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이한 문제들을 처리해가면서 적잖은 경험을 했답니다. 몇몇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묘한 것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에는 별로 좋지 못하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존스 부인의 망사 가방에 그물을 끊어 놓았는가 라든지 또는 왜 심스 부인은 털코트를 단 한 번밖에 입지 않았는가 하는 등등이죠. 사실 인간성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흥미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내 조카딸인 가엾은 마블의 남편에 대한 것이지요.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10에서 15년쯤 전에 일어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처리되어서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란 매우 짧은 것이지요. 난 항상 그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마프 양은 말을 멈추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코를 좀 세어봐야겠어. 빈뜨기가 약간 어색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고 나서 뒤집어 뜨기 셋. 이젠 됐어.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아요. 불쌍한 마블에 대해서 말했었지. 마블은 나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좋은 아이였죠. 아주 좋은 아이예요. 약간 어리석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 애는 감상적인 것을 좋아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면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곤 했죠. 22살이 되던 해 그 애는 댄먼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썩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들의 결합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왜냐하면 댄먼이라는 남자의 성격이 몹시 거칠었기 때문에 마블의 결점들을 그냥 참고 지낼 위인이 못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난 그의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개 여자들이란 지금이나 그때나 고집스럽기는 마찬가지지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하여간 마블은 그와 결혼했답니다. 그 애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난 그 애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애가 한두 번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간 적이 있었고 또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지만 난 그때마다 항상 핑계를 대서 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사실 난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이 10년째 되던 해 그 애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답니다. 그들 사이에 자식이라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마블이 물려받게 되었지요.
물론 난 그 애가 원한다면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겠노라고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마블은 내게 아주 마음에 드는 답장을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난 마블이 슬픔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고 짐작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 난 병적으로 흥분해서 쓴 듯한 마블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나한테 빨리 와달라고 했으며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악화되어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플 양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난 얼른 클레어러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집을 봐달라고 하고 그 문제 식기와 찰스 왕의 조각이 있는 맥주잔을 은행에 보내고 나서 곧 그곳으로 출발했지요. 그 집에 가보니 마블의 얼굴엔 뭔가 몹시 초조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머틀틴이라는 그 집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고 가구도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곳이었지요. 그 집에는 요리사 1명, 잔심부름하는 아이 1명, 그리고 나이든 데먼 씨. 그러니까 마블의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의 시중을 드는 전속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먼 노인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답니다. 보통 때는 아주 조용하고 점잖게 행동했으나 이따금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곤 했지요. 내가 말했던 대로 그 집안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마블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는 아주 신경질적인데다가 내내 뭐가 불만인지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을의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나도 간접적으로나마 문제거리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었답니다. 난 마블이 항상 편지에 적었던 친구들, 즉 갤라거 집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블은 요즘 들어 그들은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내가 또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물었지만 역시 같은 대답만 하더군요. 그래서 난 그 애에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짓인가. 더욱이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말해주었지요. 그제야 그 애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지방에서는 누구도 제게 말을 건네지 않는답니다. 제가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저와 마주치거나 제가 말을 건넬까봐 슬슬 제 옆을 피해서 가버린답니다. 절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한다고요. 이런 일은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곧 집을 처분하고 어디 땅 고장으로 떠나야 할까봐요. 하지만 도대체 왜 제가 집을 두고 먼 곳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죠? 전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난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그 당시 헤이 노부인을 주려고 긴 털 목도리를 뜨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뒤숭숭해서 그만 코를 2개나 빠뜨리고 말았죠. 한참 지난 뒤에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마블, 네 얘기를 듣고 나니 몹시 마음이 혼란스럽구나.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니? 어렸을 때부터 마블은 다루기가 몹시 어려운 아이였답니다. 그때도 그 애가 내 질문에 솔직히 말하도록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그 애는 악독한 말이라든가 잡담만 늘어놓는 게으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로 수군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따위에 모호한 말만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이제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이 지방에는 너를 따라다니는 나쁜 소문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그게 어떤 얘긴지 잘 알겠지. 그러니 어서 내게 말해보렴. 정말 기분 나빠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마블이 말했어요. 물론 기분 나쁘겠지. 난 얼른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결코 놀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마블, 자, 이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똑똑히 말해주겠니? 마침내 마블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마도 그의 남편 제프리 덴먼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을 낳게 된 것 같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 애에게 가르친 대로 똑똑하고 정확한 영어로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말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대처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답니다. 난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었죠. 마블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난 그 애가 어떤 어리석고 아둔한 행동을 했기에 그토록 생활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야. 내가 말했습니다. 자, 마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내게 말해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마블은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떠들어대면서 제프리가 갑자기 죽게 된 것밖에는 결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언하더군요. 그는 그날 저녁 식사 때만 해도 아주 좋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서 참지 못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지만 의사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몇 분 뒤에 그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사인은 독이 있는 버섯을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지요. 그런 종류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입방아를 찢게 하고도 남지. 그렇지만 분명히 그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을 게다. 너 혹시 제프리와 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일은 없었니? 그 애는 그가 죽던 날 아침 식사 때 말다툼을 하긴 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렇다면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겠지. 그들은 방에 없었어요. 아니야, 마블. 하인들은 아마 문 밖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게다. 난 마블의 신경질적인 고음의 목소리가 상당히 멀리까지 들린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프리 데먼도 역시 화가 날 때는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대체 뭐 때문에 말다툼을 했니? 내가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말다툼을 하는 원인은 항상 똑같아요. 그저 사소한 일로 우린 말다툼을 시작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프리는 자제력을 잃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도 평소 그에게 가졌던 불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렇다면 결혼한 이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싸웠겠구나. 내가 물어보았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애야.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문제가 아니잖니. 이런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이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마련이란다. 너와 네 남편은 항상 말다툼을 해왔잖니.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엔 특히 심하게 싸웠지. 그런데 그날 저녁 네 남편이 갑작스럽고도 기이하게 죽고 말았다. 이게 전부니?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니? 다른 뭐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마블은 뾰루퉁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해본 소리다. 마블, 만일 네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면 제발 숨기지 말고 모두 내게 말해주렴. 난 단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뿐이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해요. 마블이 대꾸했습니다. 단지 죽음만이 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깊이 가져라, 마블.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자, 어서 말해다오, 마블.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마블이 어린애였을 때도 그 애가 내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지 않았으며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애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난 마침내 알아내고 말았답니다. 마블은 그날 아침 약국에서 비소를 조금 샀다고 고백하더군요. 물론 그녀는 장부에다 자신의 서명을 해야 했죠. 그 때문에 약사가 험담을 짓거렸던 것이랍니다. 그 약사가 누구니? 내가 물었습니다. 롤린슨 박사예요. 난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였던가 마블이 길을 가다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주었으니까요. 솔직히 표현해서 그는 마치 늙은 고목나무 같아 보였습니다. 나처럼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의사나 약사들의 무과시를 믿지 않는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현명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최고의 의사와 약사라고 해도 그들 중 절반 정도는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답니다. 난 의사나 약사가 준 약이나 처방 따위를 믿지 않는답니다. 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본 뒤 본인 모자를 쓰고 롤린슨 씨를 만나러 갔죠.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말쑥하고 온화하고 약간 멍해 보이지만 동정이 갈 정도로 근시안인데다가 약간 귀까지 먹은 그런 노인이었답니다. 게다가 성민은 지독히 까다롭고 민감했죠. 내가 제프리 덴먼의 죽음에 대해 슬쩍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는 버섯이라든가 식용이라는 말들을 장황하게 떠벌리며 으스댔습니다. 그는 요리사에게 물어보았다더군요. 그녀는 버섯 몇 개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가게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괜찮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뒤로 버섯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말한 모양이에요. 아마 그 여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 눈엔 그것들이 양송이 버섯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요리된 뒤에는 자줏빛 반점이 있는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조금만 애쓴다면 기억해내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내 생각에는 의사가 덴먼에게 갔을 때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더군요. 그는 침조차 삼킬 수 없었으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듯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그의 아집이고 어디까지가 그의 진실한 신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난 곧장 집으로 와서 마블에게 무엇 때문에 비소를 샀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답니다. 넌 뭔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분명해. 그 말에 마블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사실 저는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신음을 내었습니다. 전 너무나 끔찍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만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도 그 비소를 갖고 있니? 내가 물어봤지요. 아니요, 내다 버렸어요. 난 거기에 앉아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남편이 이름을 불렀니? 아니요. 마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이는 격렬하게 배를 눌렀어요. 분명히 여러 번 눌렀을 거예요. 도로시가 벨소리를 듣고서 요리사를 깨워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대요.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이를 본 도로시는 몹시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이는 헛소리를 하고 방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도로시는 요리사를 남편과 함께 있도록 하고 제게로 달려왔죠.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이에게 달려갔죠. 물론 저도 그이를 보자마자 몹시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아버님의 시중을 드는 전속 간호사인 브루스터가 그날 밤 따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속수무책이었답니다. 전 도로시를 의사에게 보낸 다음 요리사와 함께 그이 곁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에 도저히 그 방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끔찍했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런 짓을 하다니 넌 이기적인데다 옳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나무랐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그런 너의 행동이 너에게 조금도 이롭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야. 요리사는 앞으로도 어디서든지 그 일을 떠들고 다닐겠다. 그래, 그건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었어. 그 애와 얘기를 끝낸 뒤 난 하인들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요리사는 내게 버섯에 대해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난 그녀의 말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난 버섯 문제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그날 밤 덴먼의 상태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물어보았지요. 그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즉, 덴먼은 그날 밤 몹시 고통스러워했으며 침도 삼키지 못했고 목이 죄있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은 산만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방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때 무슨 말을 하지 않았나요? 내가 잔뜩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물어보았지요. 어떤 물고기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요리사가 도로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로시는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많은 물고기들이라고 말했답니다. 하고 그녀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말은 얼토당토 않아요. 전 그분이 제정신이 아니란 거 알 수 있었어요. 가엾은 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자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브루스터를 만나러 갔지요. 그 여자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몹시 몸이 야윈 중년의 여자였어요. 그날 내가 집에 없었던 게 유감이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그분을 위해 손을 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그가 헛소리를 했다던데. 내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죠. 그래도 그것이 푸토마인 중독 증세는 아니죠. 안 그런가요? 그건 때에 따라 다릅니다. 브루스터는 말했어요. 난 그녀에게 덴먼 노인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몸이 약하신가요?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다만 시력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을 뿐이죠. 아마 우리들보다 더 오래 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력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답니다. 내가 전부터 그분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덴먼 부인은 전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난 여기에서 마블을 위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마블은 항상 마음씨가 따뜻한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난 여러 각도에서 그 문제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해야 할 일을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결정했지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생각해 볼 때 양해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시체를 다시 꺼내봐야 했습니다. 시체를 해부해 본다면 거짓말을 떠들어대며 다니는 사람들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지요. 물론 마블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유로 야단법석을 떨며 반대했답니다. 편안하게 무덤에서 쉬고 있는 고인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등등을 내세우며 검시를 반대했던 거지요. 하지만 내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린 곧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검시가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시체 해부 결과 덴먼 씨의 시체 속에는 전혀 비소의 흔적이 없었던 거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신문에 보도된 것은 덴먼 씨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체를 해부했는데도 우리는 공경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도저히 감식할 수 없는 희귀한 극약을 썼다는 등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난 검시를 맡았던 병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내 질문을 이리저리 회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에게 몇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난 그가 독이 든 양송이가 사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만일 독이 사인이 될 수 없다면 어떤 극약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는 내게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 설명의 대부분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죽음은 어떤 강력한 식물성 알칼로이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만일 정신착란증 유전인자가 제프리 덴먼의 핏줄 속에도 흐르고 있었다면 그가 자살할 가능성은 없었을까? 덴먼은 한때 의약품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극약과 그 효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야. 라는 등등이었죠. 나는 그런 추측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답니다. 게다가 나는 몹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처럼 현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웃어 넘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문을 외운답니다. 길을 걷고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그 어디에서나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난 대개 답을 얻었답니다. 물론 이것은 사소한 일인데다가 내가 지금 말하는 화제와는 전혀 무관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적에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적어서 침대 머리맡에 핀으로 꽂아 놓았답니다. 어쨌든 그날 아침에도
난 마을 번화가를 걸으면서 매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나요? 제각기 다른 정도의 흥미를 가진 5명의 얼굴이 일제히 마플양을 향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 중 아무도 마플양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생각해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마플양은 감동적으로 말했다. 생선 가게의 창문을 보았어요. 그 창문에는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바로 싱싱한 대구였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맙소사. 레이먼드 웨스트가 탄식하듯이 말했다. 기도에 대한 답, 그것이 겨우 싱싱한 대구 한 마리라뇨. 그렇단다 레이먼드. 마프 양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비속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손길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거란다.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검은 얼룩들이었답니다. 즉, 성 베드로의 지문이었던 거지요. 성 베드로의 지문이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일종의 전설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모든 일들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나는 신념이, 성 베드로에 대한 영원히 진실한 신념이 필요했답니다. 나는 2가지를, 바로 신념과 생선을 서로 연결시켜 보았던 거예요. 헨리경은 꽤나 성급하게 코를 풀었고 조이스 양은 초조한 듯이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고 있었다. 자, 이것으로 내가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요리사와 잔심부름하는 처녀는 덴먼이 죽어가면서 내뱉은 말이 물고기에 대한 거라고 말했지요. 나는 여기에서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 겁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된 거지요. 난 이 문제의 요지를 파악할 결심을 굳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플 양은 여기서 하던 말을 잠깐 중단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노부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소위 그 상황이라는 것에 파고들겠습니까? 다트무어에는 그레이 웨더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 사는 한 농부에게 그레이 웨더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들이 그곳에 있는 환상석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짐작할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곳의 날씨나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환상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대화를 조금 들었다면 그는 여러분이 아마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한 우리도 대화를 나눌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듯이 보이는 다른 어휘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나는 요리사와 도로시를 각각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요리사에게 덴먼 씨가 분명히 많은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는 정확하게 많은 물고기들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나요? 바로 그거예요. 요리사가 말했어요. 그분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고기에 대해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어요. 많은... 그게 뭐였더라? 지금 할머니가 식탁 위에 내놓은 생선들 중에 없어요. 그게 농어였던가 아니면 창코치였던가? 아니야. 그 생선 이름은 피자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도로시는 기억을 되살려서 덴먼이 어떤 특별한 생선 종류를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국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름이었지? 그가 힙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파일이라고 했나요? 잘 생각해봐요. 제 생각엔 파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군요. 그분이 실제로 하신 말을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할머니. 더욱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일 때는요. 하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파일이라는 말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 이름이 시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이름이 대구나 왕새우는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얘기할 부분은 정말 내 자신 스스로도 긍지를 느끼고 있답니다. 마플 양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왜냐하면 난 의약품에 대해서라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죠. 단지 그것들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난 내 할머니에게서 쑥쿠카로 차를 만드는 오래된 비법을 배웠답니다. 쑥쿠카 차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난 집에 의학 서적들을 몇 권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책들 중 한 권에 의약품 목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내 생각에 제프리가 어떤 이상한 극약을 먹었으며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이름을 말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로 시작하는 H자 목록을 훑어보았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약품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P자로 시작하는 목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그 극약 이름처럼 생각되는 약품명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플 양은 승리의 순간을 약간 미루기라도 하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파일로카파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표시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거의 말할 수조차 없었던 한 남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요리사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독극물의 이름이 마치 파일러브 카프라고 들리지 않았겠어요? 와... 헨리경이 크게 감탄했다는 듯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내가 당신이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팬더 박사가 말했다. 재미있군요. 페더릭이 말했다. 정말 최고로 흥미진진하군요. 난 재빨리 그 목록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찾아보았지요. 그리곤 파일로카파인과 눈에 대한 그 영향 등을 읽어보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즉, 파일로카파인은 아트로핀에 중독되었을 때 그 해독제로서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때 내게 떠오르기 시작한 영감의 빛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죠. 나는 제프리 덴먼이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결론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그 결론에 따라 모든 일의 경위가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추측해보려고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레이먼드가 말했다. 계속 말씀해주세요, 제인 이모님. 이모님에게 그토록 갑작스럽고도 명백하게 떠올랐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물론 나는 의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마플 양이 말했다. 하지만 난 우연히도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내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고 있을 때 의사는 내게 아트로핀 황산염이 들어있는 점점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난 곧장 위층의 덴먼 노인한테 달려가서 넌지시 떠보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덴먼 씨, 난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당신은 왜 아드님을 독살하셨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는 상당히 곱게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소리는 지금껏 내가 들어왔던 소리 중에서 가장 사악하게 들렸답니다. 그때 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그 전에 가엾은 존슨 부인이 머리가 돌았을 때도 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렇소. 그가 말했습니다. 난 내 아들 녀석을 낳았어요. 하지만 제프리 녀석보다는 내가 훨씬 더 영리했다오. 아들놈은 날 내쫓으려고 했죠. 안 그렇소?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놓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난 그 녀석 내외가 그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걸 들었소. 며느리는 참 좋은 여자랍니다. 마블은 내 입장을 옹호해 주었습니다만 제프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계속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으리라는 거 알고 있었답니다. 결국에 그 녀석은 자기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놈은 항상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 녀석을 없애버렸다오. 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놈을 말이요. 난 한밤중에 그 녀석 방에 슬금슬금 기어들어갔어요. 그런 이쯤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죠.
마침 브루스터는 집에 없었답니다. 내 아들 녀석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그 애는 항상 침대 곁에 물컵을 두고 잔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그 물을 모조리 마시는 게 그 애의 습관이었죠. 난 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그 속에다 내 안약을 몽땅 쏟아 넣었답니다. 아마도 자정쯤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두 마시리라 생각했었다오. 내게 안약이 한 숟가락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었지. 그런데 그 녀석이 정말 그것을 마셔버렸던 겁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내게 오더니 조심스럽게 그 녀석이 죽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들은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했을 테죠. 자, 마플이 말을 이었다. 이 부분이 내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가엾은 그 노인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지요. 그는 사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하등의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덴먼의 죽음에 대한 진상도 곧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마을 사람들은 마블에게 미안해했지만 그들이 그동안 그녀에 대해 가졌던 부당한 의심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만일 제프리가 자신이 먹은 극약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그때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난 아트로핀 극약을 마시면 나타나는 정확한 증세를 알고 있습니다. 눈의 동공이 팽창되는 것이지요. 하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전부지만요. 하지만 물론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던 대로 롤린스는 심한 근시안이었어요. 가엾은 노인 같으니 내가 계속 읽었던 의학 서적에서 프토마인 중독과 아트로핀 중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들 두 가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답니다. 싱싱한 대구들만 보면 성 베드로의 지문이 떠오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방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마플 양, 페더릭이 말했다. 당신 정말 놀라운 분이군요. 난 당신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런던 경시청 사람들한테 말할까 해요. 헨리경이 말했다. 글쎄요. 하여튼 제인 이모님. 레이먼드가 말했다. 이모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답니다. 아니야. 난 다 알고 있단다. 마플 양이 말했다. 그것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바로 있었던 일이지. 그렇지. 너가 조이스 양과 함께 석양을 구경하러 나갔을 때 말이야. 거긴 아주 좋은 장소지. 제스민 울타리가 멋지게 둘러있으니 말이야. 바로 목동이 애니에게 결혼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던 곳이지. 제발 그만하세요, 제인 이모님. 레이먼드가 말했다.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망쳐놓지 말아주세요. 게다가 조이스와 저는 목동과 애니가 아니랍니다. 네가 실수한 게 바로 그것이란다, 레이먼드. 마프 양이 말했다. 사람이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모두 비슷비슷하단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